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행복과 불행의 역설적인 관계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랄까 마치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데 그 소중함을 참 잊기 쉬운 게 행복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개인적인 성찰과 비유가 아주 풍부한 수필 형식의 글, 행복과 불행의 역설적 조화 일부를 중심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 글을 통해서 왜 때로는 불행이나 결핍 같은 것들이 오히려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지 그런 점들을 함께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을 그냥 계속 추구하는 게 정말 최선일까? 아니면 뭐랄까, 어둠이 있어야 별이 빛나듯이 행복에도 그런 그늘 같은 게 필요한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들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기, 또 달과 별을 예로 들잖아요. 아, 네. 그 비유가 참 적절하죠. 늘 우리 곁에 있는데 평소에는 그 존재 자체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오거나 아니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공기가 있었지, 저기 별이 있네 하면서 그 고마움을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행복도 꼭 그렇다는 거죠. 핵심은 그 익숙함이 가치를 가린다는 점이에요. 행복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맞아요. 뭐 따뜻한 미소라든가 그냥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 매일 아침 눈 뜨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의 어떤 경이로움 같은 걸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불행이라는 어둠이 찾아올 때 혹은 결핍이라는 숨막힘이 느껴질 때 비로소 그동안 가려져 있던 행복의 별빛들, 그 소중함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이 길게 이어질 때 달과 별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계속되면 오히려 그 행복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너무 밝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행의 어떤 역설적인 역할에 주목합니다. 그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 불행을 완전히 미워할 수만은 없다? 아니, 불행은 당연히 피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 처음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둠은 달과 별을 드러내는 무대이고 불행은 행복의 얼굴을 또렷하게 만드는 거울이다. 네, 그 표현이 아름답긴 한데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뭐냐면요. 불행이나 결핍을 겪는다는 게 결국은 행복의 부재 상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없는 상태. 바로 그 부재의 경험이 역설적으로 행복의 존재를 아주 선명하게 인식시킨다는 점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소박한 밥상의 온기라던가 아니면 작은 위로의 말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혼자 아플 때 누가 그냥 죽 한 그릇 끓여다 준 거, 아니면 정말 힘들 때 누가 그냥 어깨 한번 툭 쳐준 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정말 눈물 나게 고맙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순간에 평범했던 것들이 정말 눈부신 선물처럼 느껴지죠. 즉, 불행이라는 경험이 어쩌면 행복의 깊이를 더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행복은 늘 곁에 있었지만 불행이 그 모습을 떠올려주는 것이다. 이 문장에 딱 그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불행이 그 행복의 윤곽선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준다고 할까요? 불행 덕분에 행복의 윤곽이 뚜렷해진다. 와, 정말 욕설적인데 설득력이 있네요. 근데 이 글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행복 자체가 가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맞아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의미로 좀 충격이었어요. 영원한 행복이나 끊임없는 사랑이 오히려 그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도발적인 주장일 수 있어요. 밤하늘의 별빛도 낮이 되면 잊힌다. 행복도 사랑도 지속되면 빛을 잃는다는 짧은 비유도 제시하고요. 계속 행복하기만 하면 그 행복에 무뎌진다는 걸까요? 마치 매일 먹는 산의 진모에는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좋은 것도 계속되면 당연해지고 심지어 좀 지겨워질 수도 있다. 이런 맥락인가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수필 부분에서는 이 점을 좀 더 깊이 파고드는데요. 끝없이 이어지는 환희 속에서는 행복이 마치 색깔을 잃어버린 것처럼 좀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요? 네,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랑은 어느새 고마움 대신에 당연함으로, 심지어는 습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이 습관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은 있지만 없는 것이 된다는 표현. 이거 정말 날카롭죠. 와, 있지만 없는 것이라니. 그 표현 정말 가슴에 와서 딱 꽂히네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관계나 감정들이 막 떠오르면서 좀 뜨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연인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오래된 우정이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가 가진 어떤 생명력 같은 게 희미해지는 경험 다들 조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이 은연중에 강조하는 게 바로 단속성, 그러니까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그 리듬의 중요성입니다. 단속성, 리듬이요? 네. 계속 밝기만 한 낮에는 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듯이 때로는 좀 떨어져 있는 시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대상을 더 소중하고 반짝이게 만든다는 역설이죠. 뭐 매일 보는 친구보다 가끔 만나는 친구가 더 반가운 것처럼요. 아, 영원한 낮에는 별도 달도 없다. 행복도 끝없는 지속 속에서는 사라진다. 이 구절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결국 행복이나 사랑도 적절한 거리감, 약간의 결핍이나 부재 같은 게 있어야 그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너무 밝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글은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결핍과 그리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아, 결핍과 그리움의 가치. 이것들이 단순히 없는 상태? 뭐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과 사랑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숨겨진 동력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어둠이 별을 빛나게 하듯 결핍이 사랑을 반짝이게 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결핍이 어떻게 사랑을 반짝이게 하지? 하고 좀 궁금했어요. 부족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결핍 그 자체가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결핍이라는 상태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선물이요? 네. 첫째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 배고픔을 느껴봐야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알듯이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미래의 어떤 충족 상태를 더욱 간절히 기대하고 또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애틋하게 만들고 또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을 훨씬 크게 만들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뭐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결핍이 오히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을 더 크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어쩌면 결핍이나 그리움은 행복이나 사랑이라는 그림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일종의 대비 효과 같은 걸 주는 걸까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는 심지어 그리움 없는 사랑은 건조하고 결핍 없는 행복은 빛을 잃는다고 단언하기까지 해요. 와, 단언까지. 네, 그러니까 적절한 부재와 그리움은 감정을 메마르지 않게 하고 현재 상태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치 소금이 음식 맛을 확 돋우는 것처럼요. 결국 행복의 진정한 가치는 결핍이 깎아내는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다. 이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함축하는 핵심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림자가 있어야 빛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의 결핍이나 어둠이 있어야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깊은 통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제언을 합니다. 바로 받아들임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죠. 아, 마지막 부분이요. 행복을 영원히 붙잡으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행복이 잠시 멀어지도록 그냥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 사랑도 계속 움켜쥐고만 있기보다는 흘려보내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행복을 놓아주라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불안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놓아줌이나 흘려보냄은 어떤 포기나 체념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다른 건가요? 네,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만남과 헤어짐, 체험과 비움이 이렇게 순환하는
그 리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적극적인 태도요? 네, 영원한 낮, 즉 끊임없는 행복만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무의미하고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와 함께 밤과 어둠, 그러니까 불행과 결핍 또한 삶의 당연한 일부이고 나름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행복이 혹시 떠나갈까 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꽉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아, 지금은 잠시 행복이 멀어지는 시간인가 보구나 하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의미군요. 마치 해가 지면 밤이 오는 게 당연하듯이 삶에도 그런 자연스러운 순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행복을 너무 꽉 쥐려고 하면 오히려 손안에서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글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적인데요. 별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그 별을 결코 낮에는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 그 문장. 네. 이 문장이 바로 이런 수용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밤이 있기에 별이 빛나고 때로는 행복이 부재하는 순간들이 있기에 행복이 더욱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어쩌면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또 지키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결국 행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이 없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용기라는 거군요. 와, 참 깊고 역설적인 통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글은 삶의 밝음과 어둠, 행복과 불행이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비추면서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과 불행의 이런 역설적인 관계를 다룬 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의 다른 면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끊임없는 행복만이 최선이라는 그런 통념에서 좀 벗어나서 때로는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불행이나 결핍이 우리 삶에 어떤 깊이를 더해주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특히 좀 인상 깊으셨나요? 오늘 논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요. 첫째, 행복의 가치는 종종 그것이 부재할 때, 즉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었죠. 공기의 소중함을 숨막힐 때 알듯이요. 네, 그렇죠. 둘째, 불행이나 결핍은 물론 고통스럽지만 역설적으로 행복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네, 거울 역할. 셋째, 끊임없는 행복이나 사랑은 오히려 그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고 적절한 거리감이나 뭐랄까 단속적인 빛남이 관계나 감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통찰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단속성.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의 순환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제언까지 나눠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행복과 불행의 순간들을 이제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보게 되실 것 같나요? 어쩌면 과거에 그냥 불행이라고만 여겼던 경험들이 돌이켜보면 사실은 행복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준 소중한 전환점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좀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어둠을 맞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의도적으로 어둠을 맞이한다. 당신의 삶에서 어쩌면 더 큰 성장이나 깨달음을 위해서 혹은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기꺼이 약간의 어둠이나 결핍을 감수하거나 혹은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너무 편안하고 익숙해진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를 좀 되돌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가슴에 품고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